2023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미리 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재판에서 벌어질 부부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화영의 부부싸움은 미리 본 이재명의 법정 부부싸움이다. 그게 저희 예측입니다. 먼저 팩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제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쌍방울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죠. 그의 부인이 이화영 씨 변호를 담당해온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5일 이화영 씨 재판이 열렸는데 이 변호사 해임 신고는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화영 피고로 나온 사람한테 당신이 동의하느냐? 나가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집사람이 오해를 한 것 같다. 변호사 해임한 거는 내 의사가 아니다. 제가 수감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죄송하다. 나는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인이 뻘떡 일어나서 방청석에 있었죠. 부인은 피고가 아니니까. 당신이 그딴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똑바로 정신 차려요! 라고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씀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누군지 다 알지만은 법정이라고 하는 건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 씨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해광을 해임했는가 하면은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하기 때문에 해임시킨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배우자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피고의 뜻이 필요하다 라고 자제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인은 남편을 가리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분, 자기 남편이죠. 저분은 너무나도 변호사한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난다. 저 사람은 지금 안에 있어, 감옥에 있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해광을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언제부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나오셔가지고는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왜 당신은 번복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와 화제가 됐죠. 왜 이화영 씨 부부는 싸움을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간에 서로 판단 차이일 테니까. 미국에선 플리바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든 사건 연루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을 적게 받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내가 한 거를 안 했다고 부인하는 거죠. 근데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한 걸로 판단이 되면 거짓말을 한 걸로 판단해서 오히려 과중하게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량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건 판사의 재량이죠. 미국의 플리바기는 뭔가 하면 아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건 법원까지 갔지만 검찰에서 내가 인정을 하면 검찰이 좀 봐주는 거죠. 대신에 유죄는 본인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보지만 투옥은 적게 하는 겁니다. 플리바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화영 씨는 지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었고 쌍방울 측과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난 거는 빼박도 못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상관이었던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심부름을 한 게 되니까 자기의 책임이 줄어들죠. 물론 거기에서 돈을 횡령했거나 뭐 했다 하면 그건 별도로 들어가지만 그러려면은 나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사는 길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측에서도 이제 보호를 포기할 수도 있죠. 이화영 씨 부인은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이화영 씨가 나이가 63년생, 원래 환갑이네. 이 나이에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죄를 많이 받게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옛날에 국정원 차장 지낸 분, DJ 때죠. 오랫동안 안기부에 근무했지만 그렇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DJ 때 잘 나가서 안기부 차장이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무슨 문제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할 때 혼사가 있었죠. 그때 나중에 그 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해서 굉장히 풍비박산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 나이 60 전후로 해서 한번 사건을 당하면 며느리도 봐야 되고 사위도 봐야 되고 이제 열심히 일하던 건 어쨌든 끝나고 서서히 행복한 노년으로 가야 되는데 다 잃을 수 있는 때죠. 이럴 때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판단이 힘들 겁니다. 어떨 때는 검찰이 다 알고 조여가는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더 죄가 올라가고. 근데 검찰에 그걸 인정해서 검찰하고 밖에서 타협했다고 보게 되면은 지지 세력들은 배신자로 몰 거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인생의 큰 딜레마입니다. 거기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참 이런 경우 풀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런 경우에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더만요. 이제 이화영 씨 부인은 검찰이 남편을 회유했다. 그 다음에 이화영 씨는 아내가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재명 씨예요. 이재명 씨는 지금 쌍방울 게이트 건으로 지금 걸려있고 그 외에 대장동 게이트 줄줄이로 있죠. 근데 그 중에 참 곤란한 게 그의 부인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한 거 이건 어떻게 피해갑니까? 이재명을 극도로 지지하는 사람들도요. 이재명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법인카드 제외하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법카는 피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씨의 부인이 옛날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이 성남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 따라가서 얼공을 했죠. 어쩌다 어공을 했죠. 공무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던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지사 부인한테 초밥 갖다 드리게 하고 그 카드는 경기도청 카드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씨가 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부인의 비리인가요? 남편의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인가요? 자, 이런 경우에 참 이재명 씨 부인한테 죄를 묻는다면은 거기도 이재명 씨가 64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아주 50 중반 정도 넘었겠는데 부인이 참 곤란할 겁니다. 이제 좀 인생 우아하게 점잖게 노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씨 부인은 일체 지금 언론에 안 나오고 있죠. 법카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들 게이트도 있었고 수없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도 만만치 않은 부부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이재명 씨 부인이 여기가 찢어져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었죠. 거기에 대해서 넘어져서 찢어졌다 그러는데 글쎄 넘어져서 거기를 찢나? 그래서 찢어진 다음에 넘어진 거냐? 넘어진 다음에 넘어져서 찢어진 거냐? 네. 낙상은 넘어진 건 맞겠지. 근데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찢어졌기 때문에 뭔가 타격이 왔기 때문에 넘어진 거냐? 찢어져서 넘어진 거냐? 아니면 넘어져서 찢어진 거냐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누구도 고소한 사람도 없고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상처 치료하는 걸로 끝났지만 그걸 놓고 이재명 씨하고 부인하고 긴장감이 있었다는 짐작들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법카 비리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부인이 모습을 감췄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는 이재명 부부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씨가 기가 세고 하니까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한순간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골로 가죠. 골로 갈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막 버티다가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영 씨 재판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이 어쩌면 이재명, 특히 법카비리 사건이 재판에 가게 되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두려울까요? 이재명 씨가 희한한 머리를 썼습니다. 잔머리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은경 씨, 이화여 서울 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외국어대학 법대, 네. 로스쿨이죠. 어떻게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비이재명계 사람들을 혁신위원회에 넣고 했는데 그러한 김은경 씨가 이끄는 혁신위원회가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하자 그걸 밀어붙여갖고 통과를 시켰죠. 그런 그가 이 국회의원을 체포하자라는 문제를 갖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그때 포교를 기명으로 하자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다 썼나? 아니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고 해놓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막상 표결할 때는 기명으로 하자 라는 걸 제기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굿 아이디어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불감청의원정 고소원을 시다고 딱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해놓고 이 투표를 할 때 이름을 딱 밝히고 한다 그러면 너는 체포에 동의한 자야. 이재명 체포해. 그러면 이제 개딸들이 가서 몰아붙여서 그렇게 하겠죠. 야, 이게 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이재명과 김은경 교수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불체포 특권은 원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올 때 특히 영국에서 명예혁명, 뭐 권리장전 뭐 쭉 거쳐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 군주가 한꺼번에 탁탁 영국 혁명은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쭉 온 거잖아요. 계속 그 공화정을 실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맞서면서 그러면서 나온 게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체포하니까 체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이 생긴 거죠. 체포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아라. 똑같이 제가 이제 언론 문제에서도 기자단이 생긴 거는 대일본 제국 때입니다. 그 횡포를 부리니까 기자들이 맞서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자단인데 그러한 기자단이 기자의 담합이다, 정권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보고 무조건 없애고 했다가 지금 가짜뉴스가 판치고 언론 질이 떨어지고 하는 게 노무현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악용을 하는 케이스죠. 불체포 특권이 생긴 건 그러한데 거기다가 이름을 다 쓰라 그러면은 그 무서워서 누가 체포 동의안 왔을 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름 밝혀지면 골로 갈 텐데. 어떻게 이걸 이재명, 김은경 그 법대 교수란 분이 이런 걸 냅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또 이재명 씨가 이걸 얼씨구 좋다고 받은 거는 자기 살려고 한 거잖아. 저는 참으로 웃겨요. 이게 정치입니까? 아니 이건 자기를 위한 정치잖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자기를 대변하잖아. 그리고 이재명 씨는 어쨌든 개항을 지역구로 한 사람인데 개항을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어떻게 개딸들의 의견을 반영하나? 야,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인에 똑바로 하지 무슨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어준다고 쌍방울까지 조폭그룹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짓을 했나? 그리고 이화영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가 왜 필요해요? 이화영의 부부싸움은 앞으로 올 이재명 부부의 법정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자는 거 참 비겁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